곳이고 시민들이 여기서 저항을 했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보좌관들이 많이 저항을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네, 왼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김영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이주호 권한대행, 그리고 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모습. 네, 이제 야당 대표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있네요. 이제 야당 대표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야당 네. 대표들이 맨 앞줄에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지만 네. 어쨌든 인수위가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특수 상황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네. 했고요. 이제 네. 국무총리가 지명이 되면 이제 국무위원 제청을 통해서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뽑아서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네. 이제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좀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과도기가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 이루어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장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열리는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항공 촬영을 하고 있는 국회 의사당 앞 잔디광장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나면 이제 국회 의사당을 나와서 이곳 잔디광장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잔디광장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이렇게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과 그 옆에는 대형 태극기가 두 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이곳 국회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장소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에서 내란을 극복한 이곳 국회 그리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저기 앉아있는 그 많은 의원들이 6개월 전 그날 밤에 다 이곳에 담을 넘어서 들어왔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곳이 본회의장인데 저곳에 들어가서 150명 넘게 해제 의결을 했던 또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앉아서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함께 축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남다른 국회라는 곳은 언제나 의미 있는 곳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른 이곳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곧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밤 12월 3일 밤 이곳 국회의 당장을 넘어왔죠. 예. 또 많은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또 국회 잔디광장에서 계엄군과 맞서서 내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금의 이 순간을 있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오른쪽 끝에 계단 밑에가 당시에 소화기를 뿌리면서 국회 직원들이 저항했던 그곳 장소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원식 의장과 환하게 웃으면서 그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던 저 유리문 밖이 계엄군과 시민들이 또 대치를 했던 그 장소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집기류를 부수고 단전단수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던 그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신분으로 다시 만나서 이곳에 취임식을 위해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뭐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네, 김민석 의원, 오늘 여러 차례 이름이 나오는, 지금 하마평으로, 국무총리 하마평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김민석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요. 또 김경수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 그렇습니다. 그 하마평을 김병욱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김병욱 의원님도 계속 하마평에 계셔서, 본인도 지금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지금도 조금 전에도 제가 뭐 도는 거를 받았는데,
김병권 이름이 거기에 또 계속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질문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계신데 잠시 후에는 다른 곳에 계실 것 같아서 네, 그게 정말 잠시 후일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함께 지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58분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가 11시에 열리죠. 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국회 로텐도호를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사가 시작된 겁니다. 네, 행사 시작 첫 행사가 내외 입장이었거든요. 네, 드디어 국회 로텐도호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선서행사장 안에서 입장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대통령 한 분 박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열에 있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죠. 네,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 어제까지만 해도 상호운동복을 입고 함께 뛰었던 의원들인데 그리고 정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12월 3일에 다 강을 넘어서 비상계 해제를 함께 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을 때도 많이 생사도락을 함께 했잖아요. 네, 조금 전 국립현충원에서 함께 있었던 분들의 모습이 또 여기서 그대로 보이네요. 네, 여기 이곳으로 함께 와서 취임 선서를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연단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회가 연단에 오르게 되면 취임 선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행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간소화돼 있어서 국민의례와 취임 선서 그리고 취임사가 있고 바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간소화된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친 뒤 바로 용산 집무실로 향해서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넥타이가 붉은색 계열, 푸른색 계열, 흰색 계열이 섞여있는 넥타이를 메고 왔네요. 이제 오부 요인들과 악수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오부 요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조금 전에 지나갔죠. 인상적이네요. 네. 입장을 하면서 내각에 있는 사람들과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그리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 2명과만 일단 악수를 나누고 입장을 했습니다. 무대 구조는 그 8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선서 때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함께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의 연주와 성악병의 선도로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내빈께서는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들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노로 삼아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의 탈락이 곧 죽음인 이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책, R2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에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투자하는 불균형 발전 성장 전략으로 세계 12의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바로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일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무비, K-뷰티의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 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내 왔습니다. 일제 포갑의 3.1 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기주 기자,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가요? 예, 제목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인 것처럼 역시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연설하는 동안 세봤더니 42번 국민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고요. 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42번의 국민. 그리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그리고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 사회 안전 매트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또 22번 등장을 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단어였나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언급하고 강조한 면이 또 여기서 보이고요. 경제가 13번, 문화 12번, 민주 15번, 평화 10번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대북 소통을 하겠다, 이런 점들이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취임 인사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성장, 경제인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상당 부분이 경제에 대한 얘기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많이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실용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강조를 했고요. 네. 행복, 국민 행복도 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자는 언급도 7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혐오, 대결을 넘어서서 이제 연대, 공존, 화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들을 보면 벼랑 끝 민생에서 성장 회복을 되살리겠다. 또 진보 보수 없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경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경제 문제로 짚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과 회복을 언급한 의미도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내용이었는데, 네, 김 의원님, 그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 진보 보수가 없는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겠다는 내용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니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해도 부채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많이 준비를 해오고 있고, 이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당내에 공감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입니다. 과거부터 모든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그랬고 정조대왕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가 내가 대통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점을 둔 방점은 지금 이 시기에는 성장을 매개로 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상향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미래로 향한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김대중, 좌든 우든 어느 대통령이 썼던 정책에도 좋은 정책은 뺏겨 쓰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국민들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교조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벗어나서 유연하게 접근해서 반드시 이 경제 난국을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겠다라는 준비된 자세가 항상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
국회 구도 바로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제 행사를 마치고 용산 집무실로 가게 되면 오늘 당장 경제 문제부터 제일 먼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용산으로 가기 전 일정이 공지가 됐는데요. 아, 새로 공지가 나왔습니까? 네. 좀 전에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권성동, 주호영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국회 청소노동자 그리고 의회 방호 직원들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 오늘요? 예, 의회 지금 바로 가는 건가요? 예, 의회 방호 직원들은 12.3 계엄 내란의 밤에 국회를 함께 지켰던 그렇죠.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찬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동선이 조금 전 공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국회의사당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잔디광장이 있고요. 잔디광장에는 지금 여러 지지자, 시민 여러분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 대형 TV를 통해서 취임 선서 행사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연단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악수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랑 예. 먼저 악수를 했잖아요. 맞아요. 야당 대표들과 예. 가장 먼저 악수를 하더라고요. 예, 아까 네. 그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하러 올라갔을 때 야당 의원들 오신지 몰라서 악수를 못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내려오자마자 바로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대표 대행,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과 악수를 나누면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과 환담을 나눌 예정인데요. 예. 아마도 전 정부에서 그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야당 대표를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잔디광장 모습인데요. 네, 여러 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이제 국회 본청 앞인데 그래서 지금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노동자 그리고 국회의 방호 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잔디마당에 나와 있는 국민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노동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마치고 처음 찾는 곳이 결국 국회 방호 직원들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국회 방호 직원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내란을 이겨냈던, 내란으로부터 그렇죠. 나라를 지켜냈던 그 한 축에 있는 분들이기 이분들이 때문에 없었으면 그날 밤에 지킬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국회 직원들도 함께 그날 계엄 해제 의결을까지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분들이죠. 네, 그리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나실 분들이 바로 이제 청소 노동자들인데요. 단식 때 도움 줬던 미애원 최성자님을 만날 예정이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민께 드린 말씀을 보면 상당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경제 성장, 실용에 대한 얘기였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겠다. 이런 공정성장, 공정사회 얘기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 노동자분들과 함께 네. 장면입니다. 네,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과 만나서 이미 인사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장기간 단식을 할 때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저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불평 불만 없이. 네.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그때 시절을 그때를 이제 추억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사회라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아까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본사회
기조를 말씀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런 분배에도 놓치지 않겠다. 예. 분배에도 잊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예.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도 담았고 또 이 첫 번째 행보, 처음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장소가 국회 본청 1층이거든요. 네. 지금 저 뒤로 보이는 저 밝은 정문이 처음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서 들어왔던 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를 들어왔다가 불이 좀 꺼져 있으니까 다시 돌아서 2층으로 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그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던 모습, 네. 그게 정말 이 국회를 찬탈하려던 네. 그 모습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렇죠. 곳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국회 본청 1층에는 국방부 협력관실도 있는데 많은 그날 밤에 일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고요. 또 방호 직원들도 예. 또 이렇게 만나는 걸로 보입니다. 방호 직원분들도 그날 밤에 제지하고 이렇게 막아서는데 용기 있게 행동들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악수를 하고 있지만 그날 밤에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날들의 얘기를 아마 나눌 걸로 보입니다. 참 12월 3일 이후 어제까지 어떻게 공교롭게도 딱 6개월이었어요. 예. 정확히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인지를 정말 이번에 새삼 알았다. 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기념 사진을 찍자고 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네요. 방금 이동을 하자고 했는데 그 직원분들이 방호 직원분들이 많이 웃으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밖에 잔디광장에 모여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시민분들이 네. 본청 앞으로 많이 몰려서 계세요. 지금 나오시기를 지금 네.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시민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마도 방송 보시고 이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예. 이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저쪽 정문 쪽으로 나오면 시민분들이 또 많이 환호를 하면서 반가워해 줄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내리면 어디가 되는 거죠? 저 2층 아까 들어갔던 문 쪽으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림에 나오는 저쪽 통로로 나올 것 같고 네. 뭐 동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화면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벌써 내리셨네요. 네. 이제 롯데도를 다 빠져나와서 이제 본청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수를 드리는 것을 봐서 밖에서부터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곳에 나가게 되면 이제 환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는 잔디광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다 앞쪽으로 지금 모여 계세요. 다 몰려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는 저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나오나 지금 아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여러 감정이 드는데 저 장소들이 상징하는 그날 아마는 전 국민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들의 카펫이 깔려있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하니까 또 그날 밤과 대비가 되면서 반감이 참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밤 정말 담을 넘어서 수풀에 숨고 시계탑 아래를 숨고 그 아래를 배회하면서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차마 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헤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으니까요. 저 화면에 나오는 의원들 국회 사무총장 지금 또 이 잔디광장에 와 계신 국민분들이 다 그날 달려와서 담을 넘어 들어와서 막아주신 분들 아닙니까?
모두가 정말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화면 바로 아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희 자막으로 약간 가려져 있는데 시민분들이 지금 자막 뒤에 지금 많이 모여 계십니다. 네. 네, 제가 스튜디오 뒤로 돌아보니까 시민분들도 같이 박수를 치고 계세요. 네. 다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이 계단을 내려서 계단을 내려가서 이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들 핸드폰을 들고 예. 스마트폰을 들고 벌써부터 촬영을 하고 계세요. 사진 촬영에도 응해 줄 것 같고 네. 악수도 하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시민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세하면서는 보안과 안전 문제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었잖아요. 네. 국회 안에서는 시민분들과 자유롭게 만날 것 같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이재명 대통령을 그날 밤 본인이 차를 운전해서 네. 직접 여기까지 이제 태우고 왔고 네. 이 담장 앞에서 네.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고 네. 그냥 이 주변에서 내려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담을 넘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를 무작정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네. 해요. 그때 진짜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께 네. 이제 대통령 내외가 돼서 네. 이곳에 오게 지금 됐습니다. 이 사진, 이 장면이 되게 상징적이네요.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일 것 같은 그때 그 장소에서. 네, 그런 장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장면을 함께 보시면서 네. 그때를 떠올리면 참 6개월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네.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회복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국민이 지켜주신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네. 그러네요. 국민 여러분께 손을 흔들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게 오늘 워낙에 행사를 최대한 간소화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카퍼레이드가 있을 거라는 것도 모두 다 취소가 됐고 예. 이 앞에서 시민들 만나는 행사, 뭐 용산 가면서 있을 행사, 사실 이런 게 저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최소한 간소화하게 하고 빨리 용산 집무실 가겠다. 이게 지금 기조여서 아마도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연호를 들으면서 네. 본청 정문으로 보면 왼쪽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네. 저곳으로 향하면 국회 사랑제라는 한옥 건물로 그 환담장이 있습니다. 네. 그 접견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아마 오늘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또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하지 않을까. 네. 오찬장이 저쪽으로 향한다면 그곳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잔디광장을 한번 밟아봤으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12월 3일, 6개월 전에 저 잔디광장에 무장 헬기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6개월 후 국민이 뽑은 정말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그 잔디광장에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행사를 간소화하고 시간 관계상 잔디광에 밟지는 못했네요. 좀 아쉽네요. 그러면 네. 승패가 사실은 많이 이제 예상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준비 측에 어떤 격식과 규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전 전례를 따라서 그 전례보다 사실 더 간소하게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추구하는 그 실용 정신, 실용 정부 이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보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다른 장소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비용도 최소화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일단 가겠다라고 한 것도 그 실용적 정신을 또 반영하는 한 단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이념이라든가 어떤 이제 강하게 어떤 요구하지 않고 국민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 정신을 남은 임기 동안도 추구해 주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실용주의가 또 엿보이는 오늘 첫날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서 이동하고 있어요. 예. 네, 걸어서 국회 본청 옆에 있는 이제 바로 사랑제. 옆에 있는 네. 사랑제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거리가 작고 네. 아마 사랑제로 들어가면 그 공개가 될지는 뭐 비공개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걷는 장면이 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상당히
이 차를 타지 않고 걷는 것도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사랑제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아마도 지금 야당 대표들이 네.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오부 요인들이 아까 와 있었는데 네. 그분들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 주요 인사들인데 오찬을 같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이제 그 안에 첫 들어간 모습, 내부가 살짝이라도 공개가 될지, 예. 아니면 이제 들어가는 모습만 보이고 말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사랑제 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사랑제는 사실 그동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만날 때 이 사랑제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런저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을 네. 사랑제에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회 주요 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가질 때 사랑제를 이용했는데 오늘 또 사랑제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사랑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 한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국회 경내에 있습니다. 네. 국회 경내에 되게 한옥으로 만들어진 이 사랑제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웨딩이 오거나 예. 주요 인물들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만나서 환담을 하거나 예. 접대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야 5당 대표들의 결의를 다졌던 장소도 사랑제였거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사랑제로 입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모습이 보이는 걸로 보아 그러니까요. 사랑제 안의 네. 모습을 옹분히 볼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주 정당 대표 자격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네, 참 보기 좋네요. 네. 네, 취임 네, 첫날에 역시 야당 대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정당 대표들과 네. 국회의장과 오찬을 하는 네.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처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 결론은 야당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의 첫 식사, 네, 국회 사랑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당 대표들의 모습이 지금 다 보이네요. 네, 야당 대표들 다 모였어요. 야 5당 연석회의를 네. 했던 김용태 처남 두 분 빼고 야 5당 네. 연석회의를 했던 주역들이고요. 이제는 야당이 된 예.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예. 대표 권한대행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와서 간단히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하는 모습은 봤지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은 처음이에요. 네,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졌던 대선이기 때문에 책임과 사명감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에 잘 부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원내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까지 함께 나누는 그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취임 첫날 국회와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몹시 든든하게 생각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고 또 하나의 음식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 특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재료는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서울은 없는데 서울은 장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루 사용해서 오늘 이 상차림을 했는데, 이 상차림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앞으로의 길도 이렇게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다 대한민국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 우리 국민들이 여러모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것을 다짐하고 또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와의 협력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의 힘이 되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먼저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의장님 이런 화합의 자리,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소통과 대화, 또 일면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적대 전쟁과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또 의제도 관계없이 좀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날 아마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시간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로서도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뵐까 했는데 그게 또 뭐 경호상의 문제나 뭐 일정을 조정하면 엄청 어렵다는데 우리 의장님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현충원에서 대통령님 처음 뵈었을 때 대통령님 이렇게 불렀더니 오늘부터 호칭을 바꿉니까?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각 정당의 대표들 그리고 의장님과 함께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마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실 때도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교복을 공급했던 것처럼 또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었지만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아이들한테 공급한 것처럼 어쩌면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과 입법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결핍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행사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역시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 국회에 오니까 너무 싸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고 잘 까불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오늘 비빔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잘 화합해야 되는데 유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빔밥에 육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즐거운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우리 여당 6시 21분에 결의하고 제가 7시 11분에 당선증을 받아와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전달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고민인데 아무튼 함께 어우러져서 비빔밥처럼 그리고 유쾌한 정치를 좀 국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회도 준비해 주시죠? 네, 아니 강원도 횡성 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국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제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소임을 다하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정말 화합하고 유쾌한 정치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영태 비상대책위원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 통합과 또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 성공적인 업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국회에 오니까 국회 앞마당이 비로소 평화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지난 1년 동안 3년이 너무 길다고 외쳐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남은 3년이 길은 게 아니라 지나온 3년 역시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동지로서의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조국 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두 분께서 투샷 찍으실 때 정말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의 첫걸음은 내란을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유산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일에 저희가 이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5당과 시민사회 또 광장의 열기를 사회 대개혁으로 대통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정 협의체 같은 것들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 또 민생 안정,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대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천하람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적절한 어떤 대응을 천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까지 대통령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국정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하신 것은 잘하신 대로, 또 조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적절하게 같이 또 협업하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런 뜻깊은 자리 임기 첫날부터 만들어주신 우원식 의장님께도 진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우리 김재현 상임대표님 인사 듣겠습니다. 네, 취임을 축하드리고 새 정부의 탄생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도 취임 선서 때 말씀해 주셨는데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 함께 살자, 공존과 연대하자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그동안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됐던 국민들이 참 많은데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국민들을 먼저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공구조물에 오르거나 또는 피켓 하나에 의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손영공 출신 대통령, 기득권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징성이 있으시죠.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진보당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12월이 끝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이렇게 국회에 여러 정당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경제의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일이 국회가 새 정부가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뜻을 모아서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선택에, 위대한 국민들의 선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침없이 개혁의 파도를 새 정부와 우리 국회가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기본사회 정책에 담겨있는 국민들의 일상과 미래를 향한 진심이 국민들이 사랑했던 성남시장, 그리고 국민들이 사랑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어서 선명하고 유능한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국민들과 함께 국난을 헤쳐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 정부의 성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말씀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민들도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가 귀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깨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국민을 주권자로 삼는 이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영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 국민 주권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혹여 내란 세력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방패로 삼아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대의 모순과 낡은 질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주시고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온 힘을 다해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각 정당 대표들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취임 선서 행사장에 주 여야 당 대표들이 웃으면서 국회 사랑제에서 사진을 찍었다.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표정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손을 맞잡고 사진 찍었다는 것은